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팬들은 많은데 실속이 없습니다. 우리 김프로가 서울을 떠나서 용인으로 이사했어요. 집 팔아서. 너 왜 SBS 그만뒀어? 응? 뭐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런 정도의 시련은 견뎌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이사한 것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장으로 간 것 같으니까요. 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어?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이상호 MBC 해직 기자, 이 양반이 MBC 그만둔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자기가 MBC에 복직을 했지만, 신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게다가 또,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마련할 요량, 또 김광석 이야기를 자유롭게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야, 국내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MBC, 물론 월급을 더 주는 SBS도 있습니다만은, MBC를 그만둔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닌데, 하여튼 저는 이상호나 김프로나 참 이 사람들 보면서 영화가 도대체 어떤 마력이 있기에 이들이 인생을 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포장을 해주시면 좀 그렇고요. 그냥 나이 40까지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 그만둔 거라. 그래요? 방종이구나. 네. 탈선. 그렇죠. 그냥 이제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라서 너무 거창하게 포장을 해주시면 부담스럽고요. 예. 아무튼 오늘 제가 뭐 하루 종일 이제 막 이사를 하느라고 막 뛰어다니고 좀 그러긴 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눈에 띄는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사한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더라고. 나는 어렵게 노력을 해서 집 한 채 간신히 구했는데 김프로는 망해서 온 곳이 우리 동네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본인은 자가하시고 저는 전세니까 같은 급에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급이 좀 떨어지는구나. 농담입니다. 농담. 예, 다 아시죠? 예, 우리 또 완전히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뭐 주거지를 완전히 뭐 용인으로 옮긴 건 아니고 전세 기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1년 동안은 짐을 좀 이렇게 맡겨두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온 거거든요. 뭐 거주는 계속 서울에서 하고 일을 뭐 해야 되니까요. 근데 마침 간 곳이 또 우리 돼지엄마 계신 곳이어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짐이 오는 곳이다. 그렇죠. 저희 짐이 갑니다. 그 동네에 나는 살고 있는데 사람으로. 자가잖아 당신은 이 사람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김프로 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광고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김프로 인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놀랐어요 제가. 예. 그 지갑 좀 여시고요. 김프로 쇼를 유료로 전환하면 어때요? 글쎄요. 저희는 그럴 생각은 없고요. 예. 유료로 전환해서 완전히 망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것 같아가지고 무료로 들어주시는 분들 이렇게 간당간당한데 그거를 유료로 바꾸는 건 엄두를 낼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실 때까지 하다가 어렵다 그럼 뭐 깔끔 접으면 됩니다. 접어야지. 예, 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사를 하느라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의 입장이 서로 이제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는 못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가 이제 10월 16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제 금년간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재판부가 이제 이번 주 말까지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또 우리 김프로의 예측이 나와야죠. 저는 연장 한 달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1980년대에 있었던 판례를 예로 들면서 맨 처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이라는 게 이제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면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6개월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으로 6개월을 썼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고령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예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범죄 사실에서 기소가 될 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이 사람이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재판에 넘길 때 혐의가 일부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구속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판례가 1986년인가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밝힌 거는. 예, 제가 그 사법고시를 꿈꿔본 적도 없지만 그런 법의 문외한이 보기에도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렵사리 그거를 찾았을 텐데,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돼가지고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판사는 어쨌든 내용을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 야, 이게 혹시 저대로라면 판례를 뒤집을 만한 얘기여야 하니까 구속영장이 혹시 연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을 구치소에다가 이렇게 붙잡아 놓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예, 예. 범죄 혐의가 중대한가,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가, 그리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큰 틀에서 세 가지를 보고 이제 이게 해당이 된다 싶으면 구속을 하는 거고, 이건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도 이 세 가지에는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싶으면 구속을 하지 않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롯데와 SK의 뇌물수수 혐의가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소 단계에서 그 뇌물을 요구했던 것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구속영장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요걸로 해서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반박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이제 고민을 하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싶기는 하겠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구속영장이라는 거를 발부하는 큰 틀에서의 세 가지 요건에 보면 범죄 혐의는 일단 중하죠.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뭐 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지자들이 이제 앞에 가서 진을 치기도 할 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를 이탈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고 밀항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하지만 명백하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붙잡혀 있는 와중에도 재판 진행을 굉장히 더디게, 뭐 발가락이 다치기도 하시고, 뭐 허리가 아프기도 하시고,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증인으로 막 신청을 하고, 그래서 뭐 질질 끌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로 보면 여러 가지로 정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재판부 직권으로 어쨌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에서 보여왔던 태도, 그리고 범죄 혐의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시 한번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주 이변이 없는 한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났어요? 아니, 박근혜 조윤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 돗자리를 깔으라 그래가지고. 예. 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의원인 시절에 유민 아버지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이제 단식을 했었잖아요. 그때 뭔가 세월호 문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여론으로 조성이 되면 정부 여당에 이제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테니까 어떻게든지 세월호 관련해서는 보도도 하지 말고 뭔가 이슈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게 청와대의 아주 강력한 의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지시를 했었냐면,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자살 방조,
라는 혐의를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예. 폐륜 내지는 뭔가 부도덕함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물타기 하는 전략을 또 한 번 사용을 이제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는데 그 와중에 조윤선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동조해가지고 뭔가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 딱 그렇게 해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무죄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예.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조윤선 전 수석,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무수석일 때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자살 방조 비난 여론을 조성하라 이런 지시를 한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예. 문재인 끌어내리기, 뭐 죽음의 정치, 뭐 이런 걸로 이제 뭔가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물을 타라라는 거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회의에서 내려와가지고 행정관들 회의할 때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윤선 수석이 지시했다 이런 이제 메모가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메모를 누가 공개했느냐? 뭐 검찰이 공개한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찾아낸 것도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구속 만기가 이제 다가왔으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법적으로 판례적으로 맞는 일이다라고 한편으로는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허덕거리는 거예요. 재판이 끝을 향해 가지고 달려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8개 혐의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좀 받아내야 여론을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분리하고 1심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툴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만이라도 무죄를 받아낸다면 네. 그러면 그거를 부각해서 무죄가 나왔다더라 라는 여론으로 뭔가 연세가 드셨거나 이슈를 민감하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는 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부각하기 위한 예. 수법을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때가 왔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조윤선 장관이나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 무죄 판결 받았던 것도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수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각별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매몰차게 내침을 당한 조윤선 전 장관의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좀 다급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제 조윤선과 박근혜가 공동 운명체가 아니다. 이익이 달라졌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윤선보다 윗선인 박근혜가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핑계를 대기도 좀 쉽지 않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의 전략을 변호인이 재가를 받아가지고 했던 것일 테니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2심 판결이 뒤집어져가지고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할 일은 없을 거거든요. 예. 더 큰 것이 막 터져나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면 표현이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뭔가 굉장히 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둘 다 망하는 뭐 이런 결과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까지는 최순실하고 박근혜의 이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그냥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허. 두 사람이 뭐 같이 뭔가를 가고 이러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내 윗선은 최순실이었다. 나는 그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박근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정상참작이 됩니까? 너 같으면 해주겠니? 이거 뭐라도 기댈 언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재판하다가 자꾸 웃으시고, 뭐 다른 생각 하시다가 이제 뭐 스마트폰 쓰다가 걸려서 혼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이렇다고 보기는 사실 한참 넘어갔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적용된 혐의들이 인정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거나 뭐 이러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얼마나 중형을 받게 될 것이냐.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기는 하지만 아주 극렬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정치에 이용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대세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뭐 국민의 한 7, 80% 이상은 이미 박근혜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거를 다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큰 지장은 없을 텐데, 그 이제 극렬하게 남아있는 몇몇 지지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치 세력을 넓혀가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장난질을 하면서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적어도 물타기 내지는 뭔가 이슈 흐리기 뭐 이런 걸로 사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발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박근혜는 구속영장이 재집행된다. 이런 쪽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도 적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틀리면 하차하면 되는 건가요? 아이고, 하차하면 안 되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의 정치.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방금 했던 멘트 다 편집해버릴게. 아니, 남한산성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남한산성을 보면서 이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하는 김프로의 모양새가 이 남한산성의 가만히와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추우면 덮었다가 발 시려면 깔았다가 이게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가 되는구나. 아니, 말이란 생각 안 해봤어, 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말한테 먹히겠죠. 토사 마팽. 예, 토사 마팽.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지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앞으로 김프로를 예우해야 되겠다. 이 팬층의 그 실체를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이거 뭐 본전도 못 찾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만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띄워주시다가 한 방에 훅 내리면 또 힘드니까요.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하세요. 아니 그 숫자도 숫자지만은 그분들의 그 김프로에 대한 그런 애정, 이거는 뭐 제 판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네. 왜 또 오늘 뭘 하시려고 이렇게 또 저를 비행기에 태우십니까? 괜히 밟았다가 헛발질해서 내가 실족사 할 것 같아.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프로.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예. 자, 김프로, 오늘 아무래도 세월호 관련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 이거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것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이랬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짐작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워낙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대응을 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컨트롤 타워라고 여길 수도 없고 그냥 했던 걸 보면 어떻게 이게 정부인가 싶을 정도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그 뒤에 이제 그런 문책을 당하거나 사람들한테 추궁을 당할 것이 두려웠는지 보고 시각, 지시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 손본 것들이 청와대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얼마나
허탈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이 사안이 오늘 이제 방송은 저희가 녹음을 하루 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이 되는 오늘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영향이 많이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제가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우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법원이 어차피 그때 가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좀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있어왔던 뭐 그런 영장을 둘러싼 일종의 잡음 내지는 뭐 그거를 둘러싼 일종의 부정적인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법원장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가도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가기 전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영장이 덜어 기각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같은 재판부에서 계속 영장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를 한번 쭉 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요. 자, 박근혜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어제도 우리 김프로가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명예와 저널리스트로서의 존재의 의미까지 전부 다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죠? 뭐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존재의 의미는 이미 없다고 봐야 되고. 예, 그래요.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결과가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예. 그러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김용민 브리핑을 하차해야죠. 하차해? 이거 하차해야죠. 책임을 져야지. 내가 지워준다고 그랬잖아. 어?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수사 의뢰를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뒤에 기록 지우고 고치고 이런 건 안 좋습니다. 그래요. 뭐 한번 깐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청와대가 어느 정도 구속 연장을 위한 하나의 그 포석 차원에서 세월호 당시 대응을 꺼낸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야당 쪽에서 이런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 뭐 야당에서 그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뭐 부인했죠. 그게 아니고 워낙 이제 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이제 찾고 있다가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문건들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단히 큰 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폭로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고 시기를 두고 판단은 당연히 했겠죠. 그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도 전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구속영장을 연장할지 말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거를 두고 그 전에 발표하는 게 여러모로 낫겠다고 판단하는 그 정도의 판단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종류의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선 조작 뭐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뭐 청와대가 자료 가지고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검찰의 부담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 사안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면적 사례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거를 그냥 가만히 정치적으로만 비난을 받고 지나갈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검찰이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산하에서 이걸 아마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수사팀, 국정원 수사와 관련된 수사팀과 별개로
또 하나의 팀이 아마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 대검에서 뭐 중수부가 있거나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 인력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여력으로 보나 중앙지검에서 담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쨌든 윤석열 지검장이 모든 이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나가게 되는 꼴이어서 검찰의 부담이 뭐 상당히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보고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문서 위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시했는가가 문제가 될 테고 또 대통령 훈령과 관련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 훈령의 내용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말이 한참 있었는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전부 다 고쳐야 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 훈령에 나와 있는 뭐 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국가위기 기본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한 말대로 조용히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고치게 되면 정식으로 국무회의에다 올려가지고 대통령 재가도 받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국회 입법사항 아니에요? 아니요. 대통령 훈령은 법을 고치는 개정 작업은 아니어서. 그럼 이제 어쨌든 국무회의에다 의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하는 공식적인 그러면 이제 관보에도 남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해놓고 그 아니라고 주장한 근거가 되는 걸 나중에 수정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문제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크린이 되지 않게 하려면 조용히 그냥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빨간 줄 긋고 지금 그냥 바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찾아내가지고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처벌받을 위험성을 안고 실무자가 그냥 그걸 고쳤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걸 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주도를 했다? 그렇게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렵고요. 그러면 이거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느냐?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이 혼자만 했겠느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라고 이제 재가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혀 다른 혐의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건지를 검찰이 가지고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18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았던 그래서 기소가 됐던 내용과는 또 다른 이제 별개의 건이 추가로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성실 의무 이걸 위반한 것이다. 뭐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견도 남겼습니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던질 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남긴 전대미문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뭐 보면 볼수록 그리고 사건을 마주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국가를 맡길 수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를 맡겨놓고 얼마나 불행한 시절을 살았는가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좀 조사도 하고 처벌도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런 나쁜 군주, 국민에게 심대한 실망을 안긴 그런 군주들은 혁명 과정을 통해서 목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오늘에 이르러서 참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준하는 중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의 세월호 관계된 책임을 늦었지만 제대로 묻고 거기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청와대가 발견된 물건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속도 조절을 하고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꾸로 굉장히 답답하게 돌아갔던 지난 10년의 그런 기억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통쾌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서 그냥 좀 여유롭게 청와대에서 하는 플레이들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고생하셨고 우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지 않으면 월요일날 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저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가만히가 돼서 말 먹이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그 벌 받아야지. 예, 무료로 앞으로 출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벌 받아야지. 이대로 먹튀하면 어떡해? 이 사람 말이야. 하여간 자 우리 김프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